한국사 1을 담당하는 김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 12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다 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5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서를 보면서 내용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 헌종, 철종 뒤에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사람들은 다음 후계자를 누구로 가지? 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결국 찾다가 흥선군의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가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자 아버지인 흥선군이 이제 대원군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잡게 됩니다. 대원군이 통치하는 방식은 집에서 뭔가 고쳐야 될 점을 글러써서 당시 섭정이었던 대왕대비에게 보내면 대왕대비가 그것을 그대로 입으로 읊어서 정치 조치로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흥선군 시절에 왕족들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를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먼저 왕권 강화 및 세도 가문 약화를 시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두 가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동김씨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는데 밑에 보시면 이전까지 교과서는 안동김씨를 그야말로 박살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사실 자신을 지지해주기만 한다면 안동김씨 세력을 품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안동김씨라도 그전처럼 권력이나 세도나 부정부패를 부릴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대원군은 그동안 소외된 왕족들 그리고 남인, 소론 같은 세력들을 고위관직에 임명하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늘려갔습니다. 또한 안동김씨가 장악한 비변사를 폐지했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켜서 정치, 군사 업무를 각각 분담시켰습니다. 또한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편찬하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법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대전회통이 나오는데 이게 조선의 마지막 법전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성종 때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통편, 대원군 때 대전회통 이 네 가지가 바로 조선의 법전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왕이 사는 집부터 삐까번쩍해야 된다. 이 생각하에 임진왜란때 불탄 경복궁을 다시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니까 뭘 했냐면 기부금인 원납전을 벌였습니다.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었지만 각 지방 수령과 관리들이 집으로 가서 강제로 징수를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곧 원망하며 납부하는 돈이라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백전이라는 돈을 발행하는데 이제 명목상의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나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은 자꾸 발행하면 가치가 떨어지며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당백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라고 하였습니다만 실상은 뭐냐면 그야말로 그 상평통보 발행하는 거랑 똑같은 성분이 들어가고 힘도 별로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백성들이 사사로이 이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조지폐라고 들어보셨죠? 백성들이 사사로이 화폐를 발행하면 돈 가치가 확 떨어지면서 경제에 더 큰 혼란이 오니까 이걸 막는 건데 이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원군도 몇 개월 만에 당백전 발행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백성을 강제로 공사에 동원하기도 하고 통행세를 받기도 하고 목재를 구하기 위해 양반의 무덤에 있는 나무까지 베어내면서 백성과 양반들 모두가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밑에 보시면 디스곡이 하나 나오죠? 경복궁 타령이라고. 밑에 두 줄 보면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중건에 다 들어간다. 이 공사가 언제나 끝나 그리던 가족을 만나나 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건 과정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대원군은 민생 안정책을 펴게 됩니다. 먼저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전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양전서, 즉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숨겨놓은 토지를 찾아내서 세금을 매겼던 것이죠. 그리고 군정의 문란을 고치기 위해서 호포제라 하여 자,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군포를 내는 기준을 개인 사람에서 집집마다 거둔 거예요. 그러면 양반의 집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자 양반들은 이런 반대를 합니다. 호포가 나오면서 등급이 문란해져 벼슬아치나 선비하인 천인길이 똑같이 취급된다. 호포를 혁파해라 라고 했지만 대원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자, 환곡은 관청이 실시하는 대신 지역의 착한 인물이 중심이 되어 민간이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하며 수령과 향리들의 중간 수탈을 막았습니다. 또한 이 서원철폐를 시행하게 되는데 당시의 서원은 이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국에 1000개 넘게 남설되어 있어서 이들이 면세 혜택을 가지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또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백성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서원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명목하에 백성들로부터 돈을 걷거나 음식을 뺏거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수탈을 하자 서원을 모두 철폐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 철폐로 인해 국가 재정 확충, 민생 안정에 기여하며 환영을 받았지만 양반 유생들은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는 원인 중에는 경복궁 중건과 서원 철폐가 있게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원군 시기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이어집니다. 이 당시 조선 앞바다에 이양선이라고 부르는 서양의 선박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조선의 배와 모양이 달라 이양선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와서 교역을 요청하였습니다. 헌종실록에 보면 이양선이 5도의 넓은 바다에 보일 듯 말 듯 출몰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칙은 식량과 물자는 줘서 돌려보낸다. 교역은 하지 않는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양이 무역을 앞세워서 나라의 문을 열어라 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통상수교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고민이 당시 연해주, 즉 블라디보스토크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와 국경을 인접하게 된 러시아였습니다. 이들은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 남하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였는데 흥선대원군은 고민에 빠졌죠. 우리가 무기나 전력으로 뒤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이 남종삼이라는 관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천주교 쪽과 손이 닿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건의를 한 겁니다.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신부를 통해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서 이들을 견제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병인박해인데 밑에 보시면 왜 남종삼을 벌 주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남종삼은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며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만한 계책이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근거도 없는데 요망한 말이 되었다. 그가 지은 죄를 따져보면 10,000번을 죽여도 가볍다라고 하며 사형에 처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원군은 당시에 내가 천주교도랑 접촉했다는 사실, 내가 서양과 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의 위신이 깎일까봐 이 병인박해를 일으켰는데 당시 너무 많은 천주교인들이 목이 베어 죽은 산을 절두산이라고 하며 지금의 성지가 됩니다. 자, 이 병인박해 바로 뒤에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부하자 그들은 관리를 잡아가지고 인질로 삼으면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결국 박규수의 지휘하에 이 제너럴 셔먼호를 모두 불태워버린 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이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뒤에 병인양요와 심리양요의 원인이 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뒤에 봅시다. 흥선대원군의 정책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료 1에 보면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만든다. 즉 소외된 왕족을 높인다.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인다. 이전까지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들을 고위관료로 천구하겠다. 태산을 평지로 깎는다. 즉 지금까지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던 노론 출신 쇄도 가문을 억제하겠다. 이런 거니까 자, 활동 2에 보시면 왜 이 정책을 실시했는가가 나옵니다. 자료 1의 목적은 쇄도 가문 세력 약화를 위해 종친과 남인 세력을 등용하자는 거죠.
자, 자료 2에 보시면 군정의 패단이 매우 심하다. 양반원은 노비의 이름으로 군포를 내겠다. 지금은 백골이나 황고의 원성이 없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군역 부담의 패단을 해결하기 위해 호포제를 실시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양반집에도 군포를 내게 했는데 양반들이 쪽팔리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그래 알았어 그럼 니네 집 노비 이름으로 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골 즉 무덤에 있는 사람에게 군포를 징수하거나 황구라 하여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징수하는 패단은 없다라고 한 거고요. 세 번째는 국가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서원철폐를 한 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만동묘를 철폐했다였는데 만동묘란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입니다. 특히 이는 대의 명분을 중시한 서인들의 사상적인 본부였는데 여기를 뽀개버렸습니다. 또한 서원이 만드는 패단을 싫어하여 철폐하도록 하였다. 당연히 선비들은 대궐 앞에 모여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대원군이 화나서 다 쫓아내버렸다. 마침내 천여 개소의 서원을 철폐하였다. 이런 식으로 서원 철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와 있는데 당시에 대원군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자,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공자가 살아난다 하여도 용서치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내용 요약 보면서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원군의 왕권 강화책입니다. 집권 배경을 보시면 철종이 사망하고 고종이 즉위하자 너무 어린 나이여서 대원군이 집권하게 됩니다. 대원군은 기변사를 폐지한 뒤 정치는 의정부에, 군사는 삼군부에 분담을 시켰고 종친 및 소외된 세력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회통이라는 마지막 공전을 편찬하며 대원군 시기까지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는데 원납전과 당백전을 통해 비용을 마련을 하였지만 당백전은 인플레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을 공사에 동원하고 목재가 부족하자 양반들의 묘지림을 베어내게 되었고 결국 양반과 농민 모두의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민생 안정책을 보시면 목표는 삼정의 문란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정은 양전 사업을 통해 숨어있는 토지를 벗겨내어 세금을 부과했고 군정의 문란은 호포제를 통해 양반도 군포를 내도록 했고 군포 징수의 기준을 개인에서 지구로 바꾸었습니다. 환공은 사창제를 통해 마을에 덕 있는 인물이 환공을 운영하여 수령과 향리의 중간 수탈을 막았고 서원철폐를 통해 사당인 만동묘를 철폐하고 47개소를 남기고 모든 서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의 반발을 유발하여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엔 서부 열강도 접근해 오는데 이양선이 접근해 와서 통상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통상 수교 거부를 하였습니다. 당시 연해주 획득을 한 이후에 조선과 국경을 인접한 러시아가 통상을 요구하며 우리나라와 충돌하였는데 대원군은 프랑스 신부를 통해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거부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천주교 탄압 여론도 상승했고 프랑스와 동맹도 실패했고 대원군은 천주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인박해를 일으킵니다. 이 대대적 박해를 통해 절두산이라는 성지가 만들어진 유래가 되기도 하였고 프랑스 신부가 9명씩이나 처형당했기 때문에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했고 평양에서 관리를 잡아가지고 무력 도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 화가 난 백성들은 박규수의 주도하에 배를 불태워 침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이 여러분 사랑합니다.